네, 어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열린 국가심 운영위원회 어떤 성격의 회의고 또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보통 국과심이라고 하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인데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이제 국무총리하고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심 본회의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이제 미래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 밑에는 이제 각 부문별 전문위원회가 있고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민군 겸용이라든가 뭐 공과대학 혁신이라든가 뭐 지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 운영위원회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각 부처나 또는 부처 공동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그런 상정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가 이제 제21회 운영위원회인데요. 어제는 기초 원천 연구 성과 확산 촉진 방안 등 12개 안건이 심의가 됐고 이 중에서 이제 10개 안건이 확정 의결됐고 나머지 한 건은 본회의까지 올려서 심의할 계획이고 다른 한 건은 이제 수정 보완을 위해서 보류되었습니다. 예. 연구실에서 어떤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 퍼지도록 하는 게 주요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기초 원천 연구성과 확산 촉진 방안 12개 중에서 10개 안건이 의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초 원천 연구 성과 확산 방안이 이제 어제 10개 안건 중에 하나인데요. 예, 예.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연구 개발비가 금년만 해도 국가 예산이 19조 1,0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국가 예산이 한 5%쯤 되고요. 또 민간까지 포함시키면 이제 한 65조. 그래서 뭐 GDP 대비 뭐 4.29%에서 세계 1위라고 지금 하는데요. 이렇게 투자가 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성과가 뭐냐 이런 데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유래된 건데요. 우리나라 그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은 지난 80년대 초에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82년에 이제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예. 당시만 해도 이제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개발 연구 모든 영역이 다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또 R&D 능력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주로 이제 모방, 소화, 개량, 개발 연구를 주로 했어요. 예. 개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실용화가 되기 때문에 그 실용화, 성과 확산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 예.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밤에 9시 뉴스를 TV를 켜면은 제일 먼저 뭐 세계에서 우수한 성과 보도가 많았어요. 아주 가시적인 성과들이. 그런데 이후에 이제 기업이 점점 연구 능력이 신장됨에 따라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볼 때 이제 기업 연구소가 지금 35,000개가 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연구 개발 사업은 기업이 이제 개발 연구를 담당하니까 점점 기초 원천 쪽으로 옮겨가는 거지. 그래서 2014년도만 봐도 전체 국가 연구 개발 예산의 한 36%를 기초 연구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초 원천 연구는 실용화하기에는 아직도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이걸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제 이 분야를 데스벨이라고 합니다, 보통. 죽음의 격국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죠. 예. 근데 R&D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어렵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넘어야 될 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이번에 관계부처 공동으로 기초 원천 연구 성과 확산 촉진 방안 이런 안을 마련한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초 원천 연구 성과 실용화 연결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이제 이 사업화를 모아서 하질 않고 기관별로 분산되어서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소위 그 대박을 터뜨리지 못하고 작은 성과만을 양산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좀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조급한 성과를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 개발이라든가 기술 사업화가 좀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 사업화를 전담하는 조직의 재원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기술 사업화 활동의 한계를 보이는 면도 있고 특히 이제 연구자한테 기술 사업화 부담과 책임까지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기본 업무인 연구 개발도 집중하지 못하고
또 전문성이 없는 기술 사업화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기초 연구를 하는 도중에 이 스핀업해서 사업화 가능 기술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기술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또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이제 창업할 때에도 기술만 가지고 이 창업을 덤비는데요. 그 외에 이제 시장이라든가 산업 이런 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기초형 원천 연구 성과가 아직은 실용화하기에는 완성도가 부족한 문제. 또 두 번째는 이제 현장의 어떤 니드, 현장의 수요하고 미스매치하는 문제. 현장의 수요가 떨어진 연구를 하고 있다든가 그럴 때 이제 잘 임자를 못 찾는 거죠. 또 실용화에 따라서 이제 굉장한 자금이라든가 지원 제도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제도가 좀 미흡한 문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좋은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임자를 잘 못 찾아가지고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마 주로 제기되는 문제인데 이런 데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고요. 연구 성과가 먹거리가 되는 사업화가 되려면 어떤 점들을 좀 노력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초 원천 연구 성과를 어떻게 확산을 촉진하느냐 해서 나온 대책들이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수요자 중심의 사업화 활동을 혁신해서 예를 들면 이제 신사업 분야에 대한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 간의 좀 연계를 강화시키고 또 기술 이전이나 창업 지원 체계를 좀 내실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외에서 기술을 사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결과가 국내 일자리라든가 신산업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어가 회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름을 연어형 기술 수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걸 이제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의 기술 사업화 조직이 미비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문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동시에 연구 개발 서비스업을 소위 말해서 그 바톤존이라고 해서 왜 릴레이 할 때 바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바톤존으로 육성을 해서 그런 민간 전문 기업들의 전문성을 좀 활용하자 이런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관련 부처 간의 기관 간의 협력 체제를 좀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대학 및 출연연이 보유한 기초 연구 원천 기술 성과를 다른 기관에서 이어받아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이어달리기를 활성화시킨다든가 또 마케팅을 공동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넷째는 이제 우수한 기초 원천 IP,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서 연구 성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동시에 성과 확산에 용이하도록 성과 관리라든가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또 R&D 사업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기술 확산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이전하고 나서 그냥 끝이다 이게 아니라 기술 이전한 이후에 후속 연계 지원을 강화시킨다든가 또 기술 이전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어떤 분쟁 소지가 많은데 이런 분쟁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또 기술 사업화 전문가 풀 구성,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기술 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연구 성과 확산 촉진 방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안건들이 논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타 안건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10개 안건 확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연구 개발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이것이 이제 어제 또 확정이 됐는데요. 이 안건은 사실 국가 R&D의 어떤 효율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일자리라든가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도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이제 고급 인력에 대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한다고 돼 있고요. 금년 내에 지금 연구개발 서비스업 진흥법을 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행정부가 또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협력할 문제지만은 20대 국회에서 아마 반드시 추진돼야 되겠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지금 융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융합 신산업 육성하는 그런 안건도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융합 분야에서는 보통 새롭게 아까 뭐 드론 같은 것도 소개가 되고 있던데요. 드론이라든가 무인 자동차라든가 융합 분야에서는 지금 규제가 제일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 안건 내용을 보면은 규제 심사 체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거티브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이제 무엇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외에는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지티브 시스템은 뭐는 된다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풀어주는 거죠. 예. 뭔가 뭐 이게 운전할 때 유턴이 안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 거 외에는 모두 유턴이 된다고 하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인데요. 이번에 아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R&D 단계부터 실증 단계, 인증 단계, 판로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요. 또 인력이라든가 금융, 세제, 융합 플랫폼 등 융합 촉진을 위한 어떤 인프라 강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뇌과학 발전 전략 이번에 확정이 됐고요. 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이라든가 보건의료기술 육성, 또 안전관리기술 개발에 대한 금년도 시행계획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제 열렸던 제2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심의 확정됐는지 알아봤는데요. 특히 연구 성과가 실용화, 사업화되려면 어떤 점을 노력해야 되는지 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